네, 저는 이렇게 진짜 내용이 좋고 너무 의지도 불타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종이 잡지 안 되는데 회사들 엄청 뭐 자본력 있는 데들도 다들 접는 게 종이 잡지인데 과연 이거 괜찮을까? 왜냐면 이 소중한 내용들을 지속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었어요.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그런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그 되게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같이 모색을 이제 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참여하는 엄마들도 사실은 원래는 인건비인데 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. 더 팔려야 돼요. 아, 마케터 진짜. 매거진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이제 다시 재투자돼야만 하는 시점인 거죠. 그쵸, 그쵸. 맞아요. 아무래도 또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들어가야 되는 필수 비용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이제 초창기에는 뭔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 무에서 좀 뭔가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구축을 한다면 어떻게 경쟁력 있는 매체로 지속 가능한 매체로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다행히도 그래도 고민을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제 언니가 정말 능력자인 게 막 뭐 교보 매대 이런 것도 그냥 막 따오고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됐으니까 책 보는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막 겸손한 것도 병이야 맨날 제가. 근데 제가 사실 뭐 매거진 회사에 있었지만 서점 영업이라든지 MD분들을 만나는 건 저도 정말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니까 더 자세를 낮춰서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이런 좋은 취지인데 아무것도 모른다 좀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책을 많이 좋아하시고 좀 그런 분들이셔서 그런지 다들 친절하게 정말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독립 매거진 자체가 어쨌든 대중화나 수익성과는 또 다르게 사람들한테 요즘 어필이 되는 포인트가 또 있다 보니까 대형 서점에서도 독립 매거진 세션을 따로 두신다든지 아니면은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게 어쨌든 또 되게 앞서가는 서점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맞아. 그런 지점에서 저희 매거진이 그냥 단순한 매거진이 아니었고 약간 독립 출판물이면서도 그런 지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일단 먼저 물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.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면 다음이 있는데 안 하면 약간 다음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실패를 해도 그럼 다음에는 다른 전략이 나오는 건데 안 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신은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생긴 것 같기는 해요.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같이 멈추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악바리가 좀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절실함을 표현해야지 그분 MD분들도 알아주시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이게 다 사람의 일인지라 그래서 그랬을 때 놔주신 MD님들 너무 사랑합니다. 제가 뽑아주신 MD 찾아가서 아니 이거를 핸드폰에 담아서 갈 거예요. 꼭 자막증 그러니까 이게 다 근데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엄마의 일을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엄마 일이 아니다. 왜냐면 그 MD님들 분 중에도 싱글인데 와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. 되게 힘이 되네요. 응원해요 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두의 일이 정말 되고 있는 거죠. 이 엄마 일이. 왜냐면 태어난 사람 중에 엄마가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. 그래서 모두의 일이 돼가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꼭 구분짓지 않고 이 매거진이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.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항상 시간 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른 걸레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바스라지는 걸레를 쥐어짜는 느낌으로 시간을 쪼개서
써야만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뭔가 뭐 할 수 있는 시기는 뭐 밤, 뭐 이런 식이고 아니면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하는 시간인데 사실 뭐 데려다 주고 좀 돌아서면 또 하원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을 좌절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전에는 그냥 갈아 넣으면 되었거든요. 내가 그냥 시키지 않아도 밤새서 내 원고니까 내 지면이니까 내 일이니까 잘하고 싶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다가 이제는 이게 그냥 고정값이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최소한 스트레스는 좀 분산을 시키고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저희도 막 엉성해도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보자. 일단 한번 질러보자. 막 열심히 막 공들여서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. 저도 근데 이전에 직장에서 일할 때는 오히려 나를 계속 소모시키고 깎아먹으면서 했던 거가 지금은 충분히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게 사실은 저 스스로한테 너무 도움이 돼요. 맞아. 네,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하는 거에 집중하고 대신에 이 한 걸 통해서 다음 스텝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하는 게 되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뭐 잠자리에서 아이 거의 잠들기 직전부터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쓴 다음에 옮겨서 PC로 볼 수 있을 때 다시 뭐 수정하고 그다음에 밤에도 써보고 새벽에도 써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랑 놀다가도 좋은 내용이 갑자기 생각날 때 있잖아요. 그러면 얼른 가서 해놓고 요즘에는 차에서 녹음도 가끔 하는 게 와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마치 왜 작곡가 작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걸 TV에서나 봤지 아 내가 이렇게도 활용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냥 장면을 되게 그냥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글도 쓰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예전에 제가 일하던 스타일이면 아마 서점 한 10번은 갔을 거예요. 한 책 나왔을 때.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한 번에 가더라도 이제 MD님 만나서 뭘 해요.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 뭔가 아쉬워. 다 못했어. 다시 좀 가요. 그래서 뭐 다른 매거진들도 좀 보면서 기웃기웃 하면서 뭐가 또 생각나면 근데 혹시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하고 왜냐면 여기에 오는 거 자체에 그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.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거기서 최대한 처리하고 어필하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오고 영상도 찍어오고 되게 근데 부족하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상업을 한 게 이게 내 아이의 인생이 온전히 아이의 것이라면 내 인생이 온전히 내 것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막 뭐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일단 엄마도 뭔가 자기 삶에 꽂혀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막 뭔가 레이더에 켜져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되어서 만들고 있는데 아이가 있어서의 사실은 그건 또 동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잘해주려고만 하잖아요.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모두가 아이한테 맞춰주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는 아이한테 잘해주려고만 생각했던 게 아이야 너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한테 좀 이걸 도와줄 수 있니? 잘해줄 수 있니?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글을 쓰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도 책을 읽는다 이런 말은 많이 했지만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도 자기는 그러면은 뭘 좋아하고 뭘 관심이고 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?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저는 애가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뽀뽀뽀를 둘째라고 생각하고 둘째한테 집중하는 시간. 그리고 괜찮다. 그리고 첫째가 하원하면 이제 둘째 좀 내려놓고 첫째한테 다시 돌아가는 시간. 그렇게
분류를 하는데 제가 뽀뽀뽀를 둘째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. 왜냐면 누가 요새 잡지 보냐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막 애나 키워라 뭐 엄마 뭐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심사 이런 데 가서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나는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일 얘기를 하러 왔는데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이런 질문을 받고 물론 그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겠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. 그래서 선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실례로는 남아야겠다.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누군가 엄마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맞아 그 이전에도 그 팀도 있었지라는 것들에 대한 좀 증거 자료로서 계속 남아야 된다. 그러면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이걸 포기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둘째입니다 라고 소개를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. 심사위원 중에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이 뭐 맞아. 한 명이라도 맞아. 있었다고 하면 맞아. 이거에 대한 가치나 저희가 여기에 목숨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질문으로 맞아. 밖에는 질문하지 못했을까 싶은 거죠. 맞아, 예, 예, 맞아. 예. 그래서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해서 잘 돼야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또 지켜줄 수 있고 맞아.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심사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시야에서밖에 못 보시니까. 그쵸. 오히려 뭐 아내 생각이 난다라는 피드백을 또 좋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. 그건 진짜 훌륭한 사례예요. 양극단에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사는 지역이 조금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잘 없어서 그래서 케이스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이게 특수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구나라는 좀 담론이 형성되지 않을까. 네. 올해 포포포도 역시 지속 가능한 매체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하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단행본이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라인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받은 피드백이나 리뷰를 통해서 우리의 코어를 잘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고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냥 온라인으로 봤는데 뭐 책이 내용이 좋아요, 책이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는데 이제 저희랑 또 같이 이렇게 뭔가 좀 결이 맞아서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팀들이랑 같이 코업을 하면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컨텐츠 책만 잘 만들자가 아니라 이거를 구심점으로 해서 뭐 엄마이던 엄마가 아니던 우리가 어떤 판을 만들어서 따로 또 같이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뭐 런칭을 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금이라도 더 내가 체력이 많고 뭔가 더 그 에너지가 많을 때 내 가능성을 계속 트래킹 해보면서 또 다른 무언가의 가능성을 찾아가 보는 게 창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주저하는 시간을 일단 질러보고 그 실패 경험들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넥스트 모델에서의 또 성공을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까 뭐 둘째다, 뽀뽀뽀가 라는 얘기도 했는데, 그러니까 무언가 책임질 것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싱글일 때 느껴보지 못했던 아이를 낳고서 느꼈던 것이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생겼구나. 그래서 나의 삶, 나의 생존 존재가 뭔가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창업이라는 것도 제가 무언가를 생산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내가 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그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관이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도구, 뭐 어떤 물건, 굿즈든 그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생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? 네.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수익 그 이상으로.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의 엄마 창업가 뽀뽀뽀 매거진 정유미 대표님, 이수진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